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 여사에게 돈을 받으면 뭐 나중에 주겠다. 네, 이렇게 한 명태균 씨의 말인가요, 이게? 명태균 씨 측이라고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건 예. 이제 명태균 씨가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닌데. 채무 이행각서를 써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걸로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예.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쪽이 여론조사 업체인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 그러니까 PNR이라고 이제 언론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에 작성해준 채무 이행 각서, 예. 이걸 이제 검찰이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채무 이행 각서라는 거는 이제 내가 당신한테 빚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가겠다라는 걸 이제 각서로 이제 써줬다라는 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창원지검이 강혜경 씨를 조사하면서 이 이제 채무이행 각서를 제시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건데 작성 일자가 2022년 7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022년 대선이 3월에 끝나고 지방선거가 또 6월에 끝난 예. 뒤에 채무이행 각서가 이제 작성이 된 건데 각서 내용을 보면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쪽에 이제 부채를 6천만 원 정도를 지고 있다라는 예. 거를 이제 그 부채를 어떻게 갚을 거냐? 김건희 여사한테서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약속을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연구소 쪽이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2년 12월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예. 그 각서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각서를 작성한 사람은 PNR 대표인 서아무개 대표고요. 예. 강혜경 씨는 이제 채무 이행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리인 역할을 이제 강혜경 씨가 한 셈입니다. 이제 뭐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을 때 이 자료가 나오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2022년 3월부터 PNR 쪽에서 여론조사 비용 등을 달라고 독촉을 해왔고 그때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채무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PNR 대표가 강혜경 씨한테 각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강혜경 씨가 지장 찍고 왔다는 사실을 명태균 씨가 나중에 알고 왜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각서를 써줬냐라고 이제 질책을 했다. 예. 이렇게 또 이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한 말이 아예 거짓말이거나 네. 혹은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이 무엇인지 그 성격 규명이 있어야 되겠군요. 그 사실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뭐 검찰에서 자료를 가지고 강혜경 씨한테 의미를 물어봤다는 거기 때문에요.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어떤 의혹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김건희 여사한테 받을 돈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되는 예. 거고요. 어떤 성격의 돈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보도된 내용들을 이제 기반해가지고 추정을 해보자면 그동안 얘기되었었던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제 보는 게 합당할 것 예. 같은데 강혜경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내용이 그럼 허위였냐라고 이제 검찰이 물어봤더니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 뭐 김건희 여사를 통해 돈을 받기 위해서 청구서를 만들었고 그 청구서는 아마도 이제 3억 7천만 원 정도로 이제 작성된 예.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도 돈 받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실인 걸로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PNL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시기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이제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기관이고 공표조사만 58건, 예. 미공표 여론조사를 포함할 경우에 81건의 여론조사를 함께한 뭐 그런 조사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채무도 이 기간 동안에 발생을 한 것 같고요. 뭐 이전에도 서모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뉴스토마토 같은 매체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받을 돈이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뭐 그런 연장선에 있는 이제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의 어떤 말이 사실이라면요.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했고 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동안 예. 제기됐었던 의혹의 연장선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강혜경 씨가 작성했다는 그 어떤 뭐 이게 영수증 계산서 이거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걸 정말 들고 서울에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제시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그 문제와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은 명태균 씨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명태균 씨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 주변에서는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이 여론조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상 이제 빚을 지고 있었다라고 여러 사람이 인식한 걸로 지금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 명태균 씨가 어디다 숨겨놨다는 그 전화기에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네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뭐 실제로는 영수증을 받아가 놓고 이제 강희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영수증을 이제 돈 받으러 가겠다라고 가져가 놓고 정작 받아온 거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뭐 그 부분도 이제 검찰이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건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강혜경 씨 주장에 따르면요. 네네.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 같은 걸 굉장히 어떤 적극적으로 부탁을 했고 그걸 해줬는데 그 다음에 돈은 안 주고 공천을 대가로 줬다.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 추정이 이제 강혜경 씨 주장대로라면. 네네네. 예. 자,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에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뭐 공관위원 조사하고 있고. 그 속도를 예. 조금씩 내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 창원지검 같은 경우는 12월 3일이면 이게 명태균 씨에 대한 이제 구속 수감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낸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명태균 씨 쪽에서 구속적 부심을 이제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예.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만 이 사안을 이제 한 턴 넘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6일 재보궐선거 당시에 2022년도 재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 소속의 공관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들 예. 이 인물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서울 동부지검의 출장 조사를 나와서 예. 창원지검의 이제 그 수사관들이 박효찬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권재하 뭐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리고 박정숙 국립외교원 겸임교수 등등 그 당시 공관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를 했고 수사팀에서는 이제 이 공천 진행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따져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관위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오늘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공천 과정과 관련된 혹은 뭐 회의록이라든지 어떤 그 회의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고 나면 예. 사실상 이제 기소를 하는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중간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당 사무총장이었던 그리고 당연직 그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 좀 전망이 됩니다. 관건은 지금 검찰이 그쪽은 안 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지만요. 관건은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어떻게 개입했느냐. 이게 주요 줄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그쪽에 대해서 얼마나 파고 있는지는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 사실은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 쪽에서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는 물꼬를 그 당시 공관위하고 이제 당 지도부 쪽으로 이제 틀어서 결국 이제 뭐 이준석을 겨냥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초점을 좀 흐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또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슨 뭐 영수증 문제니 뭐 공천을 뭐 영수증에 적힌 금액 대신에 줬느니 뭐 이런 얘기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예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혹은 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가 가능하겠냐 완결성 있는 기소가 가능하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요. 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창원지검의 수사 내용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앞뒤 빈 곳이 없는지, 그렇습니다. 수사의 논리적 연결이 탄탄한지, 아니면 한쪽으로 허술하게 끊었는지 그런 게 대강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제 특검론이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당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네. 여당 게시판 논란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면 네, 친윤계하고 친한계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당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도 서로 좀 비난을 주고받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일단 친윤계인 강명구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YTN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동훈 죽이기다라고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반발을 하는데 이거는 한동훈 죽이기가 아니라 한동훈을 살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반박을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의 핵심은 한 대표가 썼느냐 안 썼느냐 혹은 가족 명의가 도용이 됐느냐 아니냐 실제로 가족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밝히면은 그냥 끝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끄는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친윤계 일각에서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비방 글들 중에 일부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포털 뉴스의 댓글에 그대로 등장을 한다.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제 여론 조사를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뭐 예.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친한계 쪽에서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에 채널A의 정치 시그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용산 고위 관계자가 의원들이나 기자들하고 통화를 할 때 한 대표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서로 쌍방 비난을 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이제 취지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고모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지난 5일에 한 대표와 가족이 공작을 했다고 사실로 단정을 하면서 한 대표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그러니까 이 뭐 속어를 써서 예. 이런 식의 표현을 페이스북에 썼더라. 예.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 서로 쌍방 비난을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쪽만 뭔가 문제 삼아 가지고 이제 이를 키우는 거는 안 된다라는 이제 취지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면서 김민전 최고위원을 겨냥을 했습니다. 예. 김민전 최고위원이 잠을 주무셨다고 해서 잠민전이라는 별칭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걸로 아는데 예. 팔동훈이라는 걸 얘기를 꺼내는 거는 이제 적반하장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잠민전이라는 얘기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지난 7월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졸았던 그 장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때 뭐 조롱하는 거죠. 필리버스터가 그러니까. 진행이 될 때 김민전 최고위원이 잠든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적이 있는데 예.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서로 지금 비난전의 양상으로 좀 번지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어떤 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갈 때까지 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다 건드리고 있고 또 친인척이 다 동원되고 있고요. 고모는 또 왜 등장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친한계 쪽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모를 꺼냈다면 예. 오늘 또 이제 친윤계 쪽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를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당원 게시판 의혹의 이제 핵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진은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 과거 맘카페의 여론 조작을 한 사람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지난 2017년에 비공개 맘카페인 강남맘 카푸치노라는 이제 맘카페에 그 특검팀에 대한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진 변호사가 주도를 했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2017년도에 그 당시 박영수 특검팀의 이제 사무실 앞에 꽃바구니가 그랬었죠. 대거 배달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주도했었던 맘카페가 이제 강남맘 카푸치노라는 서초동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 강남 서초동에 기반하고 있는 이제 맘카페인데 알고 봤더니 그 특검팀 한동훈 검사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해당 맘카페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자고 여론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진 변호사가 신분을 숨기고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에 당시 강남맘 카푸치노 회원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해당 맘카페에서 퇴출됐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당원 게시판 논란하고 유사한 어떤 그 방향성 아니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올렸던 게시글과 똑같은 글을 뭐 DC 인사이드라든지 네이버 댓글이라든지 이런 데에 올렸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여론 조작을 하려는 어떤 정황이다. 그러니까 진은정 변호사가 그 중심에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추가로 던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의혹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면요. 한동훈 대표 쪽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점은 가족이 만약에 했다면 가족이 했는데 원래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이 했는데 이게 무슨 불법적인 것이냐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든가 아니면 뭐 사과하든가 사과할 일이 있다면요. 이런 게 아니고 자꾸 가족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주지 못하는데 했어도 문제없다 이런 약간 자꾸 흐르니까요. 이 해명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꾸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고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해명이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의도 취재를 하는 이제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사실상 친한계에서 가족인 거 전제로 지금 방어 전선을 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럼 아예 인정을 하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인정을 하고 그 원래 주장대로 그래 가족이 뭐 몇 번 했는데
했으면 이게 무슨 불법이냐 이게. 그냥 당원이 게시판에 쓰는 게 무슨 문제냐. 원래 주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나서 다음 어떤 단계로 가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해명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가족까지 등장하고 막 고모 등장하고 하니까 너무 좀 뭐랄까요. 좀 진흙탕 싸움이 되는 비속은 느낌이죠. 아니니까 콩가루 집안 모습을 그냥 너무 드러내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개 양상이 이제 친한계에서 그 주장하고 있는 가족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쓴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는 선에서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취지는 결국 여론 조작 공작이다. 이제 이런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친윤계에서 주장하는 방향성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약간 좀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 얘기는 좀 없어졌더라고요. 뭐냐면 게시판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 뭐냐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거나 갖다 쓰거나 대포폰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주장은 초기에 나오더니 지금 또 약간 잦아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어떤 방식이 뭐냐에 대해서는 조금 방식의 이제 불법성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요. 수그러 들었는데 결국 이제 뭐 네이버 댓글이라든지 뭐 DC 인사이드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을 벗어난 여론 조작 정황 이쪽에 지금 이제 친윤계 속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주진우 법률위원장 이제 친한계로 꼽히는데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제 해명하는 방향을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론 조작은 아니다라는 쪽을 방어하는 이제 초점이 조금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SBS 라디오 김태훈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여론 조작의 구체적 단서가 되기는 어려운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친윤계 쪽에서. 한 대표 가족 명의의 글이 올라온 개수가 일일 평균 2개 정도인데 하루에 1,0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글이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2개 정도로 여론 조작을 과연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양상이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얼마 전에 국민의힘 그 법률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했었던 결과 뭐 글들을 다 좀 종합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불법성이 있는 글들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개가 조금 못 되는 뭐 2.8개, 2.9개 정도 되는 글을 올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평균 2개라는 거는 조금 애매한 표현인 것이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숫자를 하루에 당원 한 명당 3개로 좀 제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을 쓰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제 뭐 주진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글 쓴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실상으로 따져보자면 원래 그 이상을 못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집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게시판 논란을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 모 유튜버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모 씨라는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반한동훈 유튜버다. 이걸 이용해서 구독자나 슈퍼챗이 엄청 늘어났는데 법적 조치 불가피하다. 금요일쯤에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장해찬 전 청년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발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명시적으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고발하겠다고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엘모 유튜버에 대해서도 그 고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한동훈 대표 가족들과 관련된 내용인지 혹은 이전에 했었던 소위 이제 반한동훈 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이게 조금 불분명한 얘기가 되긴 했었습니다. 장해찬 최고는 계속 나를 고발해라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에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듯한 분위기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해찬 최고는 그런 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거 봐라. 뭐가 있으니까 나를 가만 놔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그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고발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지 거의 이제 3주가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어떤 내용에 대한 고발인지는 조금 불명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국회 법사위에서는 관련된 질의들이 좀 나왔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가 좀 몰렸습니다. 탄핵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지 해임을 의결하시든지 하는 게 더 맞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게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제대로 그 이제 직무를 수행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박성재 장관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정치적 시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그리고 이제 지휘계통에 있는 조상원 4차장 검사, 예.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렇게 3명이 이제 탄핵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논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사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해서 탄핵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 탄핵 자체가 그냥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뭐 탄핵을 예. 사실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법리에 맞지 않는 예.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해야 되는 직무를 안 했다라는 이제 법리의 문제를 걸고 들어가는 거고. 도이치모터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네, 예, 네, 네. 고의로 수사를 방기했다. 그렇습니다. 직권 남용 혹은 뭐 직무 유기 뭐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책임자들은 탄핵해야 한다. 네. 이 주장이고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런 건 전부 어떤 민주당의 목적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 대 주장이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박성재 장관하고 이제 사실상 일종의 이제 좀 그 설전이 오가는 예. 그런 양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좀 제출받아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하고 이제 부적절한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고 그 중에서 이제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박성재 장관은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 제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네. 대통령의 통화 내역 안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이제 과연 정당하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면 된다. 예. 라고 박은정 의원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다. 뭐 예.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전화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상병 건만 해도 네. 그 경로설이 과연 개인 전화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전화를 대통령의 전화를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저희가 있고요. 예. 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하는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이거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다. 예.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은정 의원은 그렇게 수사를 할 거면 이게 부실 수사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라고 이제 질책을 했더니 박성재 장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법무장관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검찰에 더 오래 몸을 담았다. 박은정 이게 어떤 네. 법률적 논쟁이고 어떤 네. 사안에 대한 논쟁인데 당신 몇 살이야? 이 논쟁 비슷해가지고 좀 듣기가 약간 그렇기도 하고요. 예. 네, 뭐 그것도 이제 국회의원이 예. 뭐 피감기관의 수장한테 이제 질문을 할 때는 단순히 뭐 법률적인 어떤 지식이 더 높다거나 예. 혹은 뭐 검찰에서 일했었던 경력이 길다거나 해서 이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요? 의혹 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 태도가 옳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 태도 자체는 명백히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했듯이 무슨 국가 공무를 얘기하는데 당신 언제 검찰 입사했어? 뭐 검찰에서 잘 나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